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거래소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도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번 주는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체크해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예방접종 계획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비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인데요. 이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시장은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국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90% 이상을 폐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4천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변동성까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오늘장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6월 21일 월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이정수, 박원재,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한 소통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장중에도 위원님들과 이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을 여는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들은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0.67%, 도화 엔지니어링이 3%, 오리온홀딩스 1%대 상승 키워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3.50%, 현대 엘리베이는 8.73%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라홀딩스가 3.69%, 아난티가 14% 수익률 챙겨가면서 이 포트에서는 가장 큰 수익 창출해주고 있는데 오늘 아난티 흐름도 기대되기 때문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6%까지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0.9%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오늘자 움직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 개장 초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변이 얘기,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피크,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미 나왔었는데 굳이 금요일 날 저렇게 빠질 일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핑계거리인 것 같고요. 동시만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들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이 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등락을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종목장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말에 뉴욕 증시 그치난 금요일 날에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의 이 2분기 실적 피크 얘기가 좀 나오면서 IT 쪽 섹터도 좀 밀려내렸었고요. 철강 쪽 섹터도 좀 밀려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반도체에 대한 호황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밀려내렸었고요. US스틸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피크를 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에 있어서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시장은 순환매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비차익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동시만기 이후에부터 다시 베이시스가 좀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좀 안 좋은 악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이 환율적인 부분들, 환율이라든가 미 국채 금리 그리고 변동성 지수 이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여전히 좀 박스권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자리대까지 93자리대를 넘어서는 3월달에 고점 자리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45원이 되겠죠. 이 자리대가 좀 넘어서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악화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45원 자리대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시장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 자리대에 넘어가게 되면 118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수는 여전히 그냥 박스예요. 박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좀 밀리면 매수관적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 올라가게 되면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2분기 실적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친환경 시멘트에 1조가량 지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시멘트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했다가 반등이 일부 좀 나왔었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쌍용 CNE가 일단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탄력이 조금 둔화됐어요. 6월 중순경에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21선에 대한 지지보다는 61선에 있어서의 지지 그 부분들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6,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1선에 대한 지지보다도 박스 하단 자리대죠. 4만 원 정도 권역부터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정부가 내년에 예산안에 mRNA 백신에 대한 개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좀 잡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정부 정책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현제약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굳이 뭐 급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점 자리대가 약 한 3,500원 자리대예요. 3만 원을 이탈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셀리드라는 지금 기업이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그러면 저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고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를 1차 목표가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늘자리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61선 기준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카카오가 더 치고 나갔었죠. 근데 네이버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1선 자리 때 눌러주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21선 기준으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최근에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선 부분에 있어서의 눌림목 매수 포인트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의 화신입니다. 11선 자리대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눌림목을 좀 주게 된다면 눌림목 매수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1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는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강한 탄력들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탄력 이어받으면서 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대에서는 조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받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가 계속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90.2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 출발합니다. 카카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8% 급락하며 12만 1,0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7만 9,700원까지 내려왔고요. 네이버는 0.5% 하락하며 39만 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7만 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G화학이 0.97%가량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81만 4천원까지 내려오면서 80만 원 선 또 굉장히 위기가 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96% 떨어지며 82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64% 떨어진 23만 3,500원, 삼성 SDI와 셀트리온은 0.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1% 떨어지며 3,23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 여전히 지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0.7% 하락하며 1,00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제약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가 2%대 급락 연출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65,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1.64% 떨어지며 20만 4천원까지 내려왔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69% 떨어지며 5만 7,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종목들은 조금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데요. HLB와 시젠 모두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시젠은 2.8% 증가하며 6만 6천 원 지나가고 있고 HLB도 0.5% 상승하며 현재 가격 3만 6,4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1%대 하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SK머티리얼즈가 1.68% 하락하며 32만 2,500원, CJ ENM은 1.35% 하락하며 17만 5,500원, 알테오젠은 1.27% 떨어지며 7만 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많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정수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 종목들 이끌어가지고 있네요. 18.85%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SK증권이 1.16%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 대아TI가 수익률 5.85%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종목 중에서 이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공포로 시작하는 하루인데 아마도 좀 오후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현재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지금 아침 시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공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잘 버티는 시장이에요. 예전 같았으면은 미국 시장 조금만 흔들려줘도 우리나라 종목들 대형주들 마이너스 5%, 7% 떨어지고 한 시간, 2시간 지나가면 10% 이상 밀려 내려가고 코스닥 종목들도 아침에 개파락 5% 떨어지고 1시간, 2시간 지나게 되면 마이너스 15%, 20% 떨어지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틀, 3일, 4일 계속 끌고 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약세장 폭락장인데 아침에서 대형주들 흐름들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남북경협주들이죠. 제가 최근에서 방송에서도 남북경협주들 기대감에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가 됐을 때에서 대화에서 또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기 전에서의 그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관련된 농업 관련주라든지 철도주들 여전히 살아있고요. 아침에 잠깐 흔들렸어요. 대형주도 잠깐 한번 볼까요? 대형주 흐름들도 보게 되면은 얼마 빠진 게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10%짜리 보이는 거 하나도 없죠.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이고요. 어느 정도 흔들었다가 다시 이제 호재를 찾고 또 움직이는데 호재가 있죠. 7월 달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 대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대화하기 전까지 해서는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민생을 살피겠다, 김정은이 민생을 살피겠다, 아니면은 식량이 지금 식량난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의 관련주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오늘 조비도 강하게 움직이고요, 남해화학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료 관련주인 카프로도 마찬가지고 농업 관련주인 아시아 종류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이미 아침서부터 지금 빨갛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주들도 아까 좀 살펴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박스권 정도에서 만약에 오늘 눌린다라 그러면 이번 주에서는 조정 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있어 오늘서부터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주 초에 흔들리면 좀 싸게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글쎄요 오늘 월요일서부터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오늘 흔들어주는 첫 날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조금씩은 흔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종목들 폭락만 안 나오면 된다.
아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화 수 정도에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는 저점 매수를 해서 주 후반에서는 싸게 사겠다. 그래서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면 오늘서부터 저점이 나올 거고요. 시장이 그냥 저냥 박스권 흐름이라면 아마 주 후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서 저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막 잡아 들어가려고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월화 수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만 지금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너무 바닥에 있다라든지 이런 애들은 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주에 대한 얘기들이 주말에서 계속 좋게 나왔기 때문에 테마가 남북경협주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특정 테마로 몰리면서 그쪽만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남북경협주들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저점을 잡을 게 아니고 그쪽이 갖고 있다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쪽을 매매를 치는 게 아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흔들릴 때 목요일날 금요일에 저점 잡자고 얘기하는 쪽은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지수 관련주라든지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도 시장이 강하면 오늘서부터 바닥을 치겠지만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건데 대형주들은 월화수 빠지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꿀점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남북경협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그런 개별주 쪽이 더 움직임이 활발히 좋을 수가 있으니 그쪽을 매매로 공략하시는 게 지금 시장은 좋다는 얘기죠. 왜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장이 아니고 이런 장에서는 중소형주 흐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요. 조정받으면 목요일날 금요일쯤에서 대형주도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개별주들은 지금 남북경협주들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갖고 있다면 그냥 버티시면 되고 이런 관점을 좀 길게 정확하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시장의 특징의 업종의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원생명과학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진원생명과학. 자,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가 mRNA 직화 백신 개발 국책과제 주간기간 선정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 이건데 mRNA 국책 연구 수행에 대한 호재로 지금 전날 강하게 움직였는데 글쎄요, 이 이슈로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는 저항받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갈 때에서는 지수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기보다는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매도 타임을 잡으면 되지만 그냥 관망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지금서부터 밀리고 조정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 저항대로 걸리는 자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특별한 글쎄요, 뭐 이쪽에 다른 새로운 강한 뭐가 이슈가 있으면은 뭐 추가 2차 도약이 가능한데 전날 상한가 같은 이슈가 그렇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연과 환경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자연과 환경 오늘 조금 흔들립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러는데요. 자, 이 자연과 환경을 실전 매매 정수랑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3번을 추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했을 때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9월 11일 날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요. 9월 11일 날 실전 매매 정수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 여기서 이유는 바닥에 있고 언젠가는 남북교역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쪽이 건설 섹터이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바닥에서 9월 11일 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린 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기준으로는 어제 고점이 한 117% 정도가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을 때가 바로 11월 11일 바로 요 방송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11월 11일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한 이유에서 어제까지 고점의 수익률을 128.9%.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어제까지 128.9%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흔들렸다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거 걱정이에요. 그렇죠? 2,200원이 깨지게 되면 나머지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2,200원이 깨지 않으면 차트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내품은 5,000원 갈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 뭐 DMZ, 뭐 공원, 조성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움직인 적이 있고 뭐 하천정비 얘기가 나올 때도 움직일 때가 있고 최근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뭐 이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움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정치 테마를 엮여갖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남북경협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2,400원, 뭐 2,200원 정도 조정받으면 초보자들은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되는 아직 목표치가 5,000원 내지는 10,000원까지 아직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유를 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공략하려는 분은 조정 시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서 이제 추천한 거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5월 31일 날에 추천했습니다. 그때 대비로도 지금 90%가 올라가 버렸는데 이거 조정받으면은 다시 공략해야 될 남북경협주니까 지금 남북경협주들 잘 안 죽죠? 아난티 올라가는 거 봐봐요 지금. 아난티, 아시아 종묘 뭐 이쪽 뭐 카푸로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인데 이번에 이슈가 제대로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한 번씩은 다 가주겠죠.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고. 과거에서도 남북경협주들 이슈 나오고 나서 뭐 이번에 대화 뭐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그때마다 계속 중간에 뭐 그렇게 큰 싸움만 벌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튀는 흐름들 다 나올 수 있어서 남북경협주들이 지금은 제일 만만한 테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자연과 환경 요것도 여러 그 두 가지 이슈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 이상 내지는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2,400원, 2,200원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창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한창. 이것도 남북경협주에 속하는데요. 이게 이제 테마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소화기 제조 판매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국내 가스 소화 설비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최근에 무슨 뭐 쿠팡 때문에 움직였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인데요. 강원도와 그 그러니까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쪽에 평화 크루즈 한 동해권 해상 관광 물류 사업의 양해곡서를 체결한 적이 있어갖고 중국 그다음에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과 연결을 하는 평화 크루즈 페리 사업을 추진을 하던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남북경협주 엮이긴 했는데 지금 조금 떠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보다는요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시 공략이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 바닥주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가 공략이 가능하고 지금은 그냥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가 뭐 크게 밀리지는 않죠. 계속 이 정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뭐 오후장에서 여러분들이 방송 다음에서도 실전 매매 정수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남북경협주들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뷰들 해드렸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2,200원대 지지해준다면은 계속 끌고 가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너무나 종목이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창은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데요.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지금은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 하락폭을 크게 키워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 하락폭을 절반 정도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세게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3,000억대, 코스닥에서는 66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순서로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긴급으로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에서 뵙고 또 다시 한번 뵙는데 지금 뭐 긴급으로 지금 수익 실현하실 만한 종목이 있다고 들어서 저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수익 실현은 아닌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이제 7종목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한 종목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증권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금융주로서의 상승 흐름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정리하고 추후 한라홀딩스 흐름을 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리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관망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대신에 지금 포트 종목에 들어가 있는 한라홀딩스를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 이야기 한창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중에도 이런 이야기 방송 외에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들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문가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갈게요. 네, 박원재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넥스틴, 솔루스 첨단소재 모두 지금 플러스권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7.68%, 현대글로비스가 8%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넥스틴은 1.49%, 솔루스 첨단소재는 1.75% 달성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 세아제강이 홀로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두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1.82% 수익 중이고요.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 의원님. 네,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렸다가 하락폭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 개장 상황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또 나머지 특징주들도 자세하게 짚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올 들어서 시장이 완만한 상승장입니다. 완만한 상승장인데 하루하루를 보면은 매일 시황에 연동돼서 이벤트들이 나오죠. 지금 지수는 전고점을 뚫었다가 내려오는 위치고요. 이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의 위치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조금 이슈가 많았죠. 첫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미국은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보통 만기일에는 특별하게 주요 플레이들의 포지션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연준이나 이런 정책 당국자가 만기일 날 개입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번 만기일은 아주 특이하게도 만기 전일, 만기 당일 연준 이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번 만기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준은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에 대한 안정, 본연의 업무죠. 두 번째, 물가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의 안정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고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지금 일시적이라 하지만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죠. 주로 코스트 푸시발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값 등이 발원지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 회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들어가기 전에 임금도 지금 올려야 될 상황인데 모든 제반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게 금리 정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모처럼 정책 공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비축 원자재를 풀겠다 하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하고
이러면서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한 3% 이상의 변동성이면 레버리지 때문에 대단히 큰 변동성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상방으로 배팅했던 가수요 세력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연준이 원하는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고요. 금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금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어요.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하루짜리 콜금리로 조정을 해요. 하루짜리 콜금리를 통해서 금리 스프레드를 다 조절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2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의 단기 채권은 정책 금리에 연동을 받는 금리고 장기채는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 강도가 약합니다. 1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정책 당국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는 거죠. 장기 금리는 경기에 연동을 합니다. 최근의 이슈를 보면은 이상하게 미국 장기채 금리가 3월 달에 1.1에서 1.7까지 뛰어서 시장에 아주 경각심을 주더니 지금 오히려 강합니다. 1.4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 금리는 올라갑니다. 정책 금리를 반영해서 올라가요.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이제 눕힌다 해서 플래트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정상화하는 과정에 금리 이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서 요게 좀 문제입니다.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영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확산세가 무섭게 퍼져나가는데 재봉쇄까지 나오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리오프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황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경기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올라가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허들이 덜커덕거리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몇 가지 이제 상장사들이 대여급이 올라와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아주 대여급입니다. 크래프톤은 시총 현재 35조를 평가받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20조에서 40조. 평가 잣대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떠한 기준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여급이 나와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가려면 시장의 이제 유동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대여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공급이 많다는 거는 수요의 예탁금을 그만큼 많이 잠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여급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흥분하기보다는 적절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순이익이 7,760억인데 한 45배 받아서 시총 35조로 평가받는데 기존에 이제 NC나 이런 거에 비해서 높은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출 노이즈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중국에 배틀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로얄티를 받는 거 아니냐는데 이번에 밝혀졌죠. 그런 노이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평가 잣대가 너무 달라져서 20조에서 40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아주 싸게 들어오면은 들어갈 만하지만 상장 가격이 자체가 높으면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얼른 빨리 올라갈게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눕는 이유가 원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게 폴리실리콘이 6불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29불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패널과 화학 PVC를 하는데 화학 부분이 너무 좋아요. 화학 부분이 너무 좋은데
지금 태양광 쪽은 수익이 안 나죠. 왜냐면 원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내재화되고 결국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된다면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지루하지만은 하반기를 보고 갖고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상장 이후에 따상에 실패하고 오래 눌려 있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밸류를 보면은 이제 블리막 회사가 단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만은 한데 밸류에이션이 소재단에서 싼 편은 아닙니다. 퍼밸류로 올해로 70배. 그러면 양극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전고체 이슈 배터리가 나오면 블리막은 사용하지 않죠. 확률적으로는 뭐 별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노이즈도 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FOMC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 받을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크래프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이슈인데 IPO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권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인들이 좀 사들여 주려는 그런 노력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239포인트, 코스닥은 1,00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개장초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관련주들, SNS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북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오후장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걱정되는 그런 장 초반 움직임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 장중 특징주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코로나 델타 변이랑 그다음에 또 블라드 여는 총재가 이게 비둘기파적인 분이셨는데 매파적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미치는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전체 시장 분위기는 아침에 좀 하락 흐름에서 좀 회복을 하는 듯 했으나 약간 좀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아요. 쭉 꺾이는 모습인데 이게 좀 빠르게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코스피가 1% 가까운 좀 하락을 하려는지 움직임 자체가 좀 다시 좀 밀리는 모습 빠르게 좀 안정되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의 흐름들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들도 그렇고 딱히 이렇게 막 재밌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많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에요. 8만 원 이탈하고 있거든요. 좀 지켜주면서 가길 바랬는데 결국 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의 움직임까지 온 이후에 좀 반등 시도를 하려는지 좀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깨지게 될 경우 가격적으로는 8만 9천 원 정도까지가 거의 뭐 맥스 하단 정도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우선 좀 반등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SK 하이닉스의 또 추가적인 좀 하락 흐름.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증시를 떠받칠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상승 흐름이 좀 빠르게 나오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보자면 두산중공업 우선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는 너무 좋아요. 뭐 체코도 그렇고 미국발 이슈도 좀 생길 것 같고 이래저래 좀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만큼 또 종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매도 우려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차 잔고가 들었다 늘었다 하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 상위권에 계속 링크되어 있는 좀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그 바닥부터에서 보더라도요. 13,000~14,000원대에서부터 해서 3만 원까지 올려왔다가 9배 이상 움직임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보자면 거의 뭐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상승 흐름이 강할지 여부, 또 하락 흐름이 강할지 여부를 고민해 봤을 때 상승을 할 때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이 두 개의 큰 양봉과 음봉 자리에 눌려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나 상한가 뭐 거의 흐름 타고 가면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3만 원대 이상의 10% 이상의 분들이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물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어떻게 될까요? 매도하려는 흐름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27,000원, 8,000원, 9,000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가려면 정말 거래량 자체가 이게 지금 8천만 주 거래량인데 최소한 6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락 흐름으로의 움직임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뭐 반등이다, 2차 반등이다, 아닙니다. 더 좀 매도를 하셔야 되지만 우선 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매도 의견 드리진 않는데요. 관망 의견 드리는 것도 좀 조심하자는 말씀이니까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인선 ENT예요. 쌓여가는 폐기물에 주목을 받는다고 하죠. 인선 ENT가 뭐 자회사를 통해서 소각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차트 흐름으로 보자면 큰 바닥에서의 이 큰 상승 흐름을 가지고 종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의 이 바닥 포인트 작년 3월 그리고 10월 말 이번의 흐름 자체가 완전 바닥이 인식되면서 상승으로의 분위기 전환을 좀 하는 그런 좀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인선 ENT는 꾸준하게 우상승을 하는데 이 바닥 자리와 이 고점에 대한 자리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매출 악재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소각로 증설 이슈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치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걸리는데 이 전고점 자리 15,000원짜리죠. 이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면 15,000원, 16,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더러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잡으시고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현재 부분에서 매수해야겠죠. 사실 매수 대응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저는 인선 ENT에 대해서는 조금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G 관련주들인데 볼게요. 솔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5G 이슈 기대감 되고 뭐 이래저래 이슈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북미향 중계기 계약 등이 조금 매출 악재 포인트가 상당히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대규모 포인트는 아니지만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G 관련주들을 제가 이제 KMW도 그랬지만은 뭐 5월 말 뭐 이래 6월, 5월 이때쯤부터 제가 매수 대응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좋은 흐름 이어가는 거고 솔리드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상승 흐름을 좀 더 강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좀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매출도 아마 당장의 작년에서의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를 좀 줄이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서진 시스템 같이 보자면 서진 시스템은 오히려 꾸준하게 흑자를 내던 기업이에요. 근데 2020년도 때 당연히 매출 포인트가 없었죠. 근데 올해 1분기부터 해서 매출 그림이 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상치를 봤을 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달성 기대감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하단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실적적으로 좀 안정성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조정만 좀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5만 원 넘어가고 그 다음 5만 5천 원 넘어가는 포인트가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KMW하고 서진 시스템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많이 좀 내려왔다가 1% 이상 빠지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0.6%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좀 내고 가주면은 뭐 빨간불까지는 아니지만 좀 근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시장 조금 즐기시면서 오늘 하루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다행히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 2,500억대 빨간불 들어오면서 매수해주고 있으니까요. 오후장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월요일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